284페이지 76번부터 81번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이 뭐냐면 스케일 그리고 세관입니다. 스케일과 세관. 스케일은 물때가 볼처럼 딱딱하게 달라붙는 것이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스케일 그렇게 말하는데 이빨에 그 때가 달라붙으면 뭐라고 그래요? 스케일이라고 스케일 똑같아요. 근데 치석 그렇죠. 이해가 치아이가 붙으면 뭐예요? 치석 그렇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스케일 들어가는데 이 보일러가 달라붙으면 치석이라고 안 하죠. 보석이라고 할까요? 치석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보일러 종류가 원통도 있고 수관도 있는데 주로 이제 수관 보일러에 이게 많이 달라붙는다. 그래서 반자를 써서 반석이라고 해요. 반석. 똑같아요. 그러니까 스케일 그러면 이제 돌처럼 딱딱하게 그리고 이빨이 그 치석 돌처럼 된 건 아닌데 까맣게 이건 아닌데 양치질하면은 찐득찐득하게 이빨 표면에 붙어 있는 칫솔로 벗겨줄 수 있는 그게 플라그라고 해요. 알겠죠? 보일러로 말하면 그게 슬러지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치아, 치석, 보일러, 반석 이렇게 좀 연상되기 쉽게 이렇게 써놨는데 2번 문제는 스케일과 세관입니다. 스케일 원인이 뭐예요? 원인 주로 뭐 때문에? 염류, 소금기 종류죠. 소금기 종류. 정확히 말하면은 그 소금기 중에 어떤 이온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이냐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염류 그러면은 소금 종류예요. 화학적으로 말할 때 어떤 소금인가 스케일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딱딱한 거 경질 스케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질 스케일이 있어요. 경질 스케일과 연질 스케일이 있어요. 연질 스케일. 경질은 딱딱한 거, 연질은 조금 약간 부드러운 거. 그래서 이제 어차피 스케일은 스케일입니다. 경질 스케일의 주 원인이 되는 것은 황산소금, 황산기가 붙어있는 소금, 그리고 황산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산기가 붙어있는 소금, 질산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규산기가 붙어있는 거, 규산, 실리카 성분이 있는 규산. 규산이 뭐냐면 이제 실리카 성분이에요. 실리카 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소금. 이런 것이 아주 딱딱한 스케일이 원인이 되고 연질 스케일은 탄산염. 탄산기가 붙어 있는 소금이라고 해서 탄산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 종류의 원인도 알아두시고 이런 스케일이 끼게 되면은 어떤 장애를 일으킬까요? 어떤 장애? 바로 지난 시간에 정리했지만은 열 흡수를 방해해요. 일단 첫째가 열 흡수 방해죠. 열 흡수가 방해하는데 어떻게 과열 사고가 일어날까? 스케일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철판이 이런 두께가 있다 치면은 물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 물때가 이렇게 철판 안쪽에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철판 안쪽으로. 이게 스케일이죠. 이게 스케일이고요. 만약에 바깥쪽에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건 이제 검댕이죠. 검댕. 이건 검댕이에요. 검댕. 끓음이나 검댕이에요. 그러면은 똑같이 불을 떼면은 둘 다 열 흡수가 안 돼요. 차단이 됩니다. 단지 스케일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요렇게 가면은 일부만 살짝 통과하고요. 대부분 튕겨 나가요. 그러면은 물에는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여기가 철판이 열받아요. 이 자체가 안쪽에서 차단하기 때문에 겉에 있는 철판이 열받아요. 전열면이 과열된다고 봐야죠. 근데 끓음이나 검댕이 붙어 있으면은 이렇게 연소가스하면은 아예 겉에서부터 차단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과열은 안 돼요. 근데 둘 다 똑같아. 열 흡수가 어때요? 안 돼요. 둘 다 똑같은데 검댕이 붙었을 때는 전열면이 과열이 안 되지만 스케일 붙었을 때는 열은 여기까지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열면이 과열이 되는 거죠. 철판이 롤롤해지는 거죠. 열받으면 탄탄해질 수 없죠.
에? 사람도 열받으면 불러줘요. 판단력이 어려지고 그렇잖아요. 침착해야지. 신중하고 침착해야지. 자, 여름수가 방해되고 선열면이 뭐가 돼요? 과열이 되죠? 과열이 되고 결국에는 뭘로 이어져? 화열사고로 이어져요. 여름수가 방해되면은 아주 심각한데요. 효율이 떨어져요. 실험치에 의하면은 스케일이 1mm 균일한 두께로 속에 물때가 끼면은 거의 효율이 7 내지 8% 정도까지도 저하할 수가 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7 내지 8%가 떨어진다? 2mm만 달라붙으면 얼마예요? 14%, 14, 15%, 16%가 떨어지는 건데 기름값이 가령 유지비가 한 달에 100만 원 들었어요? 115만 원이 드는 거예요. 1년으로 따져봐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취급자가 사실 물때가 안 끼게 급수처리 잘하고 수질 관리 잘하고 연소를 잘하고 무시가 안 일어나게 이렇게 관리하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돈으로 말하면 전략이 되는 거예요. 무심하게 그냥 때가 달라붙든지 말든지 그러면은 이제 엉망 되는 거예요. 엉망 되는 거. 그래서 요거 이제 스케일이 안 달라붙게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이제 세관이라고 해요. 알았죠? 세관은 스케일 제거예요. 근데 왜 세관이라고 그랬냐면은 관을 씻는다 그런 소리예요. 근데 사실 스케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인 방법이 있어요. 기계적인 방법은 스케일 해머나 망치로 쪼아내. 날카로운 망치로 스케일 이게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용할 때 강판이나 이게 줄처럼 생긴 걸로 꺼끌꺼끌한 걸로 갈아내. 그래서 스크래퍼라고 해요. 스크래퍼. 이런 거 등등을 사용하는데 이거 얼마나 베끼겠어요? 힘들죠. 왜? 보일러 통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작업해야 돼요. 그렇겠죠. 보일러 겉에서 작업해갖고 뭔 소리 있어? 물때가 어디로 끼냐고? 안쪽에. 저희면 안쪽에 끼는데 물 다 빼고 면허통 경우 속에 들어가고 캄캄한데 캡타이어 테이블로 전등이라서 키워놓고 다 작업해야 돼. 귀찮아. 그러니까 화학적인 방법을 하는 거예요. 약품을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화학적인 방법은 알칼리 세관이 있고요. 산 플러스 세관이 있어요. 둘 다 유효합니다. 알칼리는 때를 벗겨내는 성질이 있지만 완벽하게는 사실 잘 안 벗어져요. 뭐 기름때 있다? 그러면 잘 벗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돌처럼 딱딱하게 됐다 저기 달라붙어 있다? 그러면 잘 스케일이 안 녹아요. 알칼리 안 녹아. 근데 산은 어쩌냐? 스케일이든 쇳덩어리든 녹여버린다는 데 초점이 있어요. 스케일만 녹인 게 아니고 뭐요? 여차하면 뭐 또 녹아버려? 산세관을 잘못하면 나중에 세관을 깨끗하게 해놓아가는데 보일러가 실종되는 수가 있어. 이게 녹다 보면 다 녹아가지고 보일러 본체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을 유기산세관, 여러분 중성 세대로 있죠? 애기들 수업할 때 이렇게 쓰는 것처럼 중성에 가까운 유기산이라고 해서 탄화수소 화합물, 즉 생물체를 만든 유기화합물을 어떻게 산으로 치환한 연한 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걸로 세관하는 방법이 있는데 알칼리 세관이나 산세관은 어차피 중화 처리를 해야 돼요. 나중에 보면 알겠죠? 중화 처리 후에 다시 알칼리 약품을 맞춰줘야 돼요. 이게 이제 어차피 중화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산세관이 제일 많이 쓰여요. 세관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이 쌓인다고요? 네, 산세관이 일반적이에요. 유기산세관은 중성에 가까워서 그 말은 중화 처리가 불필요해요. 나중에 알겠죠? 중화 처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건 중화 처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산세관이 일반적인데 산세관에서도 왜 산세관을 많이 하냐? 산을 풀어서 한대요. 산을 풀어서 녹인다고 그랬죠? 네? 산세관이 일반적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산 중에서 뭔 산이 많이 쓰냐면 염산이 제일 많이 쓰여요. 네, 염산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염산을 쓰는 이유는 1번
물에 잘 녹는다. 알겠죠? 네. 물에 잘 풀어져 약품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기술자적인 용어를 쓰는 거야. 이게 뭐냐?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용해도라고 그래. 용해도. 이렇게 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거창하죠? 말이 용해란 말이 녹는다는 말인데 녹는 정도가 크다. 즉 잘 녹는다. 이런 식으로. 쉽게 풀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물에 잘 녹아요. 이러면 좋은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크다. 되게 깝깝하게 보이죠? 두 번째, 스케일 제거 능력이 탁월해요. 알겠죠? 왜? 녹여버리니까. 이건 아군이든 적군이든 다 죽이는 거야. 그냥 안 가려. 그냥 다 녹여버려. 일단 녹여버리는 거예요. 녹여버리는 거. 세 번째, 가격이 싸다는 것에 대해서. 가격 싸고 물에 잘 녹고 스킬 잘 벗어지고 그러면 됐잖아요. 예. 특징이.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구분 없이 녹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에? 중화 처리가 꼭 필요해. 알겠죠? 이해됐나요? 네. 중화 처리가 필요해. 그래서 산세관을 할 때 같이 뭘 넣냐면은 부식 억제제를 붙습니다. 중화 처리 약품 부식 억제제. 아시겠죠? 뭘 한다고요? 부식 억제제. 뭘 같이 사용해?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는데요. 산으로 하고 나면은 나중에 중화처리 다 한 다음에 혹시 조금이라도 산이 남아 있다면은 그것이 계속 보혈 본체 안에서 계속 부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부식 억제제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히비터라고. 인히비터. 인히버터가 아니고 인히비터. 인히비트. 영어로 인히비트 금지하다라는 소리예요. 인히비트. 인히비트는 금지하다라는 소리인데 인히비터 그러면 금지시키는 거, 막아주는 거 그런 소리. 인히비터. 부식 억제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게 있는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규산염이라고 하는 것이 좀 특이한데요. 실리카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유리질이에요. 유리질. 알겠죠? 유리 성분. 유리질 성분의 스케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뭘 녹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다 녹일 수가 있죠. 근데 못 녹이는 게 있어. 유리하고 기름은 못 녹여요. 분해가 안 돼. 이게 기름을 가공해서 나온 플라스틱에다가 산을 담아서 팔죠. 화학약품 가게 보면은 염산통 뭘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1번 나무 깎아서, 2번 쇠 깎아서, 3번 원유를 가공해서. 몇 번이야? 3번이요. 원유를 가공해서.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탄화수소리. 그건 분해가 안 돼요. 산이.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도 보면 산이나 뭐 이렇게 뭐 따르고 뭐 만들고 그러면 반응시킬 때 유리관 쓰잖아요. 시험관 유리관을 쓰죠. 유리도 못 녹여요 원래. 그러나 유리를 녹이는, 즉 유리를 못 녹인다는 것은 실리카 성분의 규산염 성분의 유리질 성분의 스케일이 달라붙어 있으면은 아무리 염산을 풀어도 어쩐다고 안 녹는다 이런 소리. 때가 안 녹여진다 이런 소리가 되는데. 저런 유리질 성분에 때가 달라붙어 있으면 베끼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유리를 녹이는 유일한 산. 알겠죠? 그래서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 제거할 때는 뭘 사용하냐면은 HF를 사용해요. 불화수소산. 알겠죠? 요것을 첨가해. 이 불화수소산 요것을 보고 뭐라 하냐. 실리카 성분의 스케일이 염산에다가 이걸 추가적으로 넣는데 이것을 용해 촉진제라고 해요. 스케일을 어때요? 녹일 수 있는 촉진제다. 그렇게 말해요. 용해 촉진제로서 뭘 쓴다? 불화수소산을. 이건 유리를 녹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걸 써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한 다음에 중화처리 안 하면은 나중에 산기가 남아가지고 그러면 싹 이제 보일러가 서서히 안쪽부터 부식이 되는 거죠. 스케일은 못 사고. 그거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스케일도 있고 보일러 수가 이제 본체가 이어 있으면은 보일러 본체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죠? 급수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본체 내로 들어가면은 이거 뭐라고 한다? 보일러 수, 다른 말하면 이게 관수예요. 관수. 수간 보일러 관 속에 물이 들어갔다 그래서 관수라고도 하고 보일러 수라고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고 나서 보존할 때 있죠? 휴지 보존. 이렇게 3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급수할 때는 pH가 얼마? 8 내지 9. 약알칼리성이에요. 이때도. 알겠죠? 그 다음에 보일러 수, 이게 지금 가동하고 있죠. 끓이고 있는 중이죠. 끓이고 있는 중. 끓이고 있는 중이면 수증기만 날아가고 계속 보일러 물이 농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찌개 계속 끓이면 어떻게 돼요? 물기만 싹 날라오고 계속 국물이 어때요? 진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농축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보일러 수를 갖다가 가령 휴지 보존할 때는 제일로 부식이 적게 되는 12.0으로 맞추는데, 보일러 수를 12.0으로 아예 맞춰서 가동을 하면 계속 끓이면은 물이 달아지면서 12.0보다 진해져요. 진해져요. 이 숫자가 커지면 알칼리가 점점 진해지는 겁니다. 14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H를 그렇게 유행하는 게 아니라 11.0 내지 11.8 정도가 유지가 되게 12가 오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알칼리성이에요. 약알칼리성 또는 이것도 실은 센 알칼리인데, 만약에 12가 넘어가서 13, 14 이렇게 되면 아주 알칼리가 강해져서 엄청 강해서 알칼리로 인해서 오히려 부식이 일어나요. 그걸 알칼리 부식. 또는 이렇게 알칼리를 주로 맞춰주는 것이 주로 무슨 약품이 있어요? 가성소다 사용하죠? 가성소다 사용하는데 너무나 가성소다가 진하게 풀어져서 가성소다 때문에 오히려 보일러 철판이 취약해진다, 약해진다, 부식이 돼서. 그래서 가성 취화라고 그래요. 알겠죠? pH 13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알칼리 부식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성소다 약품 때문에 취약해진다. 그래서 가성 취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pH 부분도 조금 이것을 정리를 해놓고 보셔야 되고, 지금 실기 주관식 같은 경우는 제가 필기하고 또 뭐 굳이 시공 내용이다, 취급 내용이다 부분이 없이, 경계선이 없이 문제가 통합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예? 점차 앞으로 그게 이제 확대가 될 거예요. 이제 현재 경향을 보면 그래요. 경향을 보면 뭐 불과 뭐 4, 5년 전, 뭐 예전에 자격증 따신 분들 조언을 듣고 정보를 얻은 사람도 있을 텐데, 4, 5년 전까지면은 주로 배관 하나만, 설비 하나만 이런 식으로 시공적으로만 초점이 맞춰서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고 말이에요. 2차 주관식이 꼭 몇 문제씩 섞이는 거예요. 취급에 관련된 거. 특히 필기 때 그냥 쓱 사회선장으로 나왔던 걸 뭘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평상시에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실기책 뒤에 편에도 보면은 과거에 나왔던 것을 수록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경향 추이는 어때요?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76번 문제 풀이 한번 보겠습니다. 원통 보일러에서 급수의 pH 범위로서 기준이 가장 적당한 건 뭐가 있을까? 급수입니다. 급수. 8, 9 정도 범위 들어있는 것이 가장 적당해요. 물론 7이면 pH가 7이면 중성이에요. pH가 7이면 중성이라고 했죠? pH는 산성이다 중성이다 판가름하게 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수소이온 농도 지수에서 0부터 7 그리고 14까지 이렇게 3단계로 되어 있어요. pH 7이면은 뭐냐? 중성이에요. 중성. 순수한 물 증류수. 그 다음에 7에서 14로 가면은 뭐예요? 알칼리성. 7에서 떨어져 0쪽으로. 그럼 뭐예요? 산성. 그러니까 산성은 숫자가 적을수록 산성이 센 거고요. 알칼리성은 숫자가 커질수록 알칼리성이 커지는 거예요. 가운데 7로 되어 있어 뭐예요? 중성. 그러니까 맹물에서 어디까지? 한 8, 9 정도까지가 급수라는 거죠. 네. 그래서 8, 9가 포함되어 있는 수치가 정답이 되겠죠. 객관식에서는 76번의 답이 4번이 되겠죠. 77번 보겠습니다.
스케일이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 스케일이 보일러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거 이게 뭘까? 이제 답을 보면은 팽출, 압괴, 파열, 진동, 전열면이 떤다. 떠는 건 없는데 팽출하고 압괴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팽출하고 압괴. 이렇게 뭐 원통이나 원래 본체가 있거나 또는 관이 있는데 어디 한 부분이 얇아졌어요. 또는 심하게 열받았어. 그러면은 밖으로 이렇게 뻑 불러나오는 거 알겠죠? 이게 불러나온 게 뭐라고? 이게 팽출이에요. 이렇게 팽출이 되는 이유는 뭔가 철판이 약해진 부분이기 때문에 열받았거나 얇아진 부분이 있어서 압력을 못 견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안쪽으로 이렇게 찌그러들면 안쪽으로 파였어. 쏙 들어갔어. 그 뭐냐? 눌려서 찌그러졌어. 앞에. 여러분들 위도 어때요? 꼭 파이면 뭐예요? 괴양 그러잖아요. 위궤양 12장 괴양. 이게 이제 눌리면 압괴. 근데 왜 압괴가 일어날까요? 철판이 강해져서 그래, 약해져서 그래. 뭔가 약해졌어. 심하게 열받았거나 부식이 돼서 얇아졌거나 그러면은 외부의 압력을 또 견디지 못해서 이렇게 보통 일어나고요. 팽출이 주로 일어나는 곳은 주로 이제 수관 같은 경우가 주로 일어나요. 수관에서 속에서 증기가 발생하면은 얇아진 부분이 압력을 못 견디고 어떻게 풍선 부듯이 불러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압괴 같은 경우는 뭐냐? 수압 같은 걸 견디지 못해서 증기압을 견디지 못해서 그럼 뭘까? 보일러 본체 안에 또 들어있는 주로 뭐가? 노통 같은 데가 압괴가 많이 일어나요. 연소유통이 수압을 받고 있잖아요. 그쵸? 원통 보일러는 노통이 물통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뭐 증기가 나오면은 증기와 물의 압력 이것이 노통을 누를 거 아니에요. 연소실을. 그럼 연소실은 안쪽으로 찌그러진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수관 같은 경우는 꼭 불러요. 또는 원통 보일러도 본체 하부에 밑부분이 어때요? 뭔가 좀 부식돼서 얇아진 것이 있다. 그러면 속에 증기 압력이 생기면 견디지 못하고 꼭 밖으로 부른다는 그런 것을 이제 팽출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스케일이 끼웠을 때에도 전열면이 과열이 되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져서 저런 팽출이나 압괴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전열면이 어때요? 과열로 이어져서 파열로 이어져요. 찢어지는 걸로 이어진다. 이게 돼 있고요. 해당이 없는 건 진동이에요. 전면이 덜덜덜 떠는 것은 없죠. 오히려 전체 공부를 하면 진동자가 들어가는 게 딱 하나 나와요. 진동 연소. 공기량이 너무 많이 투입될 때 연소실이 냉각이 되면서 진동 연소가 된다. 그 부분이 나오죠. 78번 보일러 스케일 및 슬러지 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보일러를 연결하는 코어크나 밸브, 기타 작은 구멍이 막힌다. 4번 스케일 성분의 성질에 따라서 보일러 간판이 부식이 되기도 한다. 4번 연관 내면에 부착해서 물의 순환을 방해한다. 연관 내면에는 뭐가 흐르고 있을까요? 연관에는 연소가스가 흐르고 있죠. 수관에는 물이 흐르고 있죠. 근데 스케일이 물대잖아요. 연소가스가 흐르고 있는데 뭔 물대가 붙어요? 연관 안에는 물대가 달라붙는 거 아니에요? 끓음이 달라붙는 거 몰라요.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건 주의 깊게 잘 봐야겠죠. 쓱 넘어가면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보일러 간판이나 수관의 과열원이 된다. 그건 맞죠. 3번이 틀린 말이죠. 79번 스케일 종류 중 보일러 급수 중에 칼슘 성분과 결합해서 규산 칼슘을 생성하기도 하고 규산 칼슘을 생성하기도 하고 실리카 성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규산염 규산기가 들어있는 뭐라고? 실리카 성분, 유리질 성분의 스케일입니다. 이 성분이 많은 스케일은 대단히 경질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화학적인 방법으로 제거하기가 힘든 스케일이다. 뭘 섞어야 돼? HF 불화수소산을 섞어서 첨가를 해서 이 규산질 성분을 갖다가 스케일을 벗겨내요. 그렇지 않으면은 청소가 안 돼. 자, 그 다음에 80번 수관 보일러에서 외부를 청소할 때 수관 보일러 외부라는 것은 뭐냐면 겉에를 청소하는 거죠. 겉에를 청소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작업 방법에 속하지 않은 거 에어 쇼핑법, 스팅 쇼핑법, 워터 쇼핑법 이제 밑에 이렇게 물을 분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권장하지는 않아요. 이 외부 청소에 하는 경우는 뭐 수관 겉에 전열면에 끓음을 제거하는 걸 말하고 수트블로우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로 흔한 것이 에어하고 스팀이에요.
압축 공기를 사용하거나 증기를 분사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예 물 분사로 하는 경우도 있다면 통풍 쇼킹법은 없어요. 통풍법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수트블로우를 가동해서 청소를 해낼 때는 흡입 통풍을 세게 가동을 해서 밖으로 어때요? 싹 배출이 되도록. 물론 굴뚝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게 아니에요. 끓음 검댕을 굴뚝 바깥으로 내보내면 안 되겠죠. 굴뚝 직전에 뭐가 설치돼서 걸러요? 집진 장치가 설치돼서 걸리겠죠. 자, 81번 문제. 부식 억제제 구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부식 억제제는 산세관 할 때 반드시 사용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정리했잖아요. 산세관 할 때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화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가면 스케일 생성을 촉진할 것? 스케일 생성을 왜 촉진해요? 스케일 벗겨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염산 같은 거 사용하고 사용하는 후에 어때요?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화처리를 하기 위해서 부식 억제제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스케일 생성을 촉진한단 말이에요. 이거 부식 억제제를 사용하면 스케일이 더 잘 달라붙습니까? 그거 아니죠.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이죠. 다음은 전기나 유동 시에도 부식 억제 효과가 클 것. 다음은 방식 피막이 두껍고 열 전도에도 지장이 없을 것. 다음은 이종 금속과 접촉 부식. 이종 금속 접촉 부식에 대해서 제가 일반화하게 이온화 경향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센 금속과 약한 금속. 여기서 말하는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금속과 무른 금속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온화 경향으로 전자를 잘 내놓기 좋아하는 것과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이 서로 반이 붙어 있는 거죠. 순서가 뭐예요? 잘 내놓는 순서. 칼카나, 마하라, 설리, 주납, 수구, 수금백급. 철 앞에가 아이언, 알루미늄 합금들이 붙어 있죠. 아라철리니까. 그러니까 알루미늄 합금하고 철 강관하고 붙어 있으면 알루미늄 합금 쪽이 부식이 빨리 돼. 아이언 합금감도 부식이 빨리 돼. 근데 철로 된 강관하고 철, 아라철, 리, 주납, 수구, 구리가 나오는데 구리관, 동관하고 강관, 철관하고 붙어 있으면은 구리 쪽이 강해요. 이제 그러면 뭐가 부식이 돼? 강관이 부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부식 방지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야 돼요. 이런 접촉 부식이나 이종 금속에 대한 부식 촉진 작용이 없을 거예요. 이걸 썼다고 해서 그 부식이 촉진이 되면 안 되겠죠. 부식 억제지. 그러겠죠. 다음에 82번. 부식편 한번 보겠습니다. 부식편은 제가 범위라든지 종류, 내면이다, 외면이다 정리를 했으니까 바로 문제 풀게요. 82번. 보일러에 발생하는 부식을 크게 습식과 건식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내면이냐 외면이냐도 구분하지만 습식이냐 건식이냐도 구분해요. 습식 건식은 뭐냐? 습식 물하고 접촉해서 물과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부식. 건식은 뭐예요? 물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부식. 이걸 뜻합니다. 이 중에서 건식에 속하는 것은 그랬는데 건식에 속하는 것 주로 고온부식과 저온부식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아시겠죠? 고온부식, 저온부식은 뭐예요? 연소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연소가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온부식, 저온부식인데 고온부식은 반화균 때문에 일어나는 부식이고요. 저온부식은 황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황으로 인해서 화학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부식이죠. 건식에 속하는 것은 황화부식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점식은 깨알 모양으로 가스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부식. 알칼리 부식은 보일러 물 안에다가 알칼리 약을 너무 진하게 풀었을 때 일어나는 부식. 수소 취화는 뭐예요? 수소 취화. 수소 성분이 강판에 뭐예요? 탄소 성분을 탈탄작용으로 가스에서 설명했었죠? 그런 것을 수소 취화라고 합니다. 자, 83번.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부식 형태가 아닌 것. 부식 형태는 점식, 알칼리 부식, 수소 취화. 라미네이션은 부식이 아니죠. 라미네이션은 결함이라고 해요. 결함. 이건 애초에 철판 자체가 뭐예요? 이렇게 이중으로 떠 있는 거죠. 속에 공기층이 들어있죠. 철판 자체가 강판이 불량품이에요. 보일러를 만들었던 그 철판 자체가 어때요? 불량품이에요. 속에 공기층으로 떠 있어. 철판이 하나가 아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어. 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무나라 그래서 라미네이션. 이게 열 받으면 속에 공기가 불어서 터진다 그랬죠? 보일러 터진다 그랬죠? 그 속에 공기층이 불어서 터지면 불어서 터졌으니까 불이 있을 거. 불러서 터졌다. 불이 있어. 자, 이런 것은 결함이에요. 부식이 아니에요. 부식이 돼서 철판이 얇아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예 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라미네이션은 결함에 속한다. 자, 84번. 보일러 부식에서 가성치화를 올바르게 설명한. 가성치화는 여기 설명했죠. 알칼리 약품을 너무 진하게 풀었을 때 보일러 수 중에 pH가 너무나 높아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가성치화는 철판이 녹는 게 아니고요. 뭔가 접촉된 부분이 푸석푸석해지거나 균열이 가요. 이것은 녹는 게 아니고 특징이 산이 많으면은 보일러 수가 산성이면은 보일러가 전면적으로 녹아요. 그걸 전면 부식이라고 하고요. 알칼리가 너무 강해서 일어나는 알칼리 부식은 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연결 부위나 이런 데가 접촉된 데가 발뒤꿈치 갈라내듯이 균열이 가요. 특징이. 알았죠? 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쇠가 녹는 특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일러판의 립의 구멍이나 이런 데 농후한, 진한 알칼리 작용에 의해서 강철 조직이 침범해서 균열이 일어나는 것, 쩍쩍쩍 갈라지는 것, 이런 것을 가성취화라고 합니다. 85번. 보일러 내부 부식은 점식에 방지대처 가장 적은 것. 점식, 반식, 전면 부식 이렇게 일어나는 부위로 깨알 모양이면 점식, 좀 커지면 반전 모양이면 반식, 전체적으로 커지면 전면 부식 이렇죠. 그건 다 뭐예요? 보일러 수가 뭐 때문에? 산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방지 대책인데 보일러 물을 산성으로 유지한다는 건 뭐 녹일 일이 있습니까? 아니죠. 부식을 오히려 촉진하겠죠? 예, 가번이 틀린 말이 되겠죠. 산소를 배제한다, 없앤다 말이죠. 보호피막을 입힌다. 그리고 아이언판을 매달거나 약한 전류를 통해준다. 이게 부식 방지법이죠. 86번. 그림과 같이 개방된 표면에 구멍 형태로 구멍이 뽕뽕뽕 파입니다. 이렇게 깊게 구멍이 뽕뽕 뚫리면서 일어나는 부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식. 점 모양으로 여드름 짜낸 짜오죠. 여드름 보세요. 블랙헤드 같은 거 쫙 짜내면 구멍 뽕 파이잖아요. 예, 그렇게 뽕뽕 파이면서 일어나는 부식. 점식이라고 합니다. 네, 또는 공식, 구멍 공자가 뚫려서 구멍이 뽕뽕뽕 뚫리면서 공식이라고. 공식이 아니고요. 열량 양비용 그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멍이 뽕뽕뽕 뚫린다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구멍 공자. 87번. 고온부식을 유발하는 성분 뭐예요? 바나듐이죠. 저온부식 유발하는 성분 황이죠. 이건 암기하셔야죠. 많이 나오죠. 주로 일어나는 부위는 고온부식은 과열기, 제열기, 과제. 전부식 주로 일어나면은 절탄기, 공기열기 기억하세요. 88번. 다음 중 구상부식 영어로 볼 필요가 있는데 구상부식이라고 써놓고 GROOVI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이거 뭐냐 그루빙이에요. 그루빙. 구상부식, 부식, 그루빙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로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름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팽창 수축 팽창 수축 이런 데가 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경판 앞에 보일러톤 그 다음에 노통이나 플랜지 원형 어디가 딱 이어져 있는데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 접시형 경판의 구석지 원통부 이음 부위 이런 데가 주로 일어나고 주로 많이 일어나는 데는 노통의 상부 노통 위쪽이 제일로 많이 일어나죠. 보일러수 유속이 늦은 부분. 이 보일러수 유속이 늦은 부분은 물이 천천히 흘러가는 부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급수관이잖아요. 보일러 본체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예? 유속이 늦은 부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부식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겠죠?